자, 오늘 이제 오형식, 그 영어 문장에서 오형식이 얼마큼 중요한지는 독해를 할 때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고, 영어 문법의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형식 구조가. 자, 오형식 구조 한번 먼저 오형식 구조 개념을 먼저 보자. 오형식 구조 개념을 이해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너희들 보호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야. 보호. 보호가 뭐니? 우리 문장 성분 중에서 보호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겠나? 보호를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지? 보호는 어떻게? 보충해주는 말이다. 보충해주는 문장 성분이야. 그래서 주어를 보충해준다라면 주격 보호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목적어를 보충해준다면 목적격 보호라고 합니다. 알겠죠? 주격 보호 우리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He is a student라는 이런 문장이 있다. 이때 보호가 뭐야? 그렇지. student가 보호죠. 그는 학생이야. 자, 주어의 신분을 보충해주고 있죠, 이 말이. 그래서 이렇게 student가 이 문장에서 주격 보호라고 하는 거야. 주어를 보충해주니까. 주어의 신분이 뭐야? 학생이라고. 그가 곧 학생이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자, he is kind. 이 문장에서 보호가 뭐야? kind. 그렇죠. 친절한. 주어의 상태가 어때? 친절하다고. 이렇게 주어의 신분이나 상태를 보충해주는 말을 우리는 주격보호라고 합니다. 얘는 주어를 보충해주니까 주격보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쉽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자명하게 드러나는 게 있어. 자, 보호의 자리에는, 자, student는 얘는 문장 성분은 보호야. 문장 성분과 품사는 틀리죠? 내가 늘상 강조하지만 품사는 타고난 거야. 하지만 문장 성분은 그 문장에서의 쓰임을 얘기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김개똥, 얘가 타고났어. 김개똥. 개똥이는 타고났죠. 근데 걔가 학교에서는 학생이고 집에서는 또 아들이고, 이거는 걔가 속해 있는 그 어떤 집단이나 단체에 따라서 쓰임이 틀린 거지? 그런 게 바로 문장 성분의 개념이라고. 자, 스튜던트는 품사는 뭐예요? 명사죠. 이 명사 스튜던트가 문장에서 쓰임은 뭘로 쓰였어? 보호로서 쓰인 거야. 주격 보호로. kind 품사가 뭐야? 형용사죠. 그렇지. 근데 이 형용사가 문장에서 쓰임은 뭘로 쓰였어? 주어를 보충해주는 주격 보호로 쓰였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문법의 가장 기본, 문법은 정의를 잘 내려야 돼. 그리고 문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외워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보호의 자리는 어떤 품사만이 올 수 있다? 명사와 형용사가 올 수 있다. 알겠죠? 보호의 자리는 명사와 형용사. 이해됐어? 그런데 우리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좀 더 확장해서 품사가 원래 명사와 형용사인 아이들 플러스 그 아이들의 친구들까지 올 수 있어. 그러니까 명사 비스무리한 애들, 형용사 비스무리한 애들도 올 수 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이게 보호입니다. 우리가 이형식 구조라고 그래. 이런 거를 주어, 동사, 보호로 되어 있는 것을 이형식 구조라고 하는데, 이제 조금 확장해서 이렇게 한번 보자. 자, they call him Tom. 그들은 부른다 그를 뭐라고? 탐이라고. 이게 몇 형식이야? 이게 그 유명한 오형식. 우리 2학년 때 배웠잖아. call A, B. A를 B라고 부른다. 그치? 이거 문장 성분 분석해보면 they가 주어야. 주어 S라고 쓸 거야. 그 다음에 call이 동사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불러? 그를 부르는 거죠? 이 동사의 대상이 되는 명사를 우리는 목적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그를 불러. 근데 그를 뭐라고 불러? 탐이라고 부른다. 이 탐은 지금 누구를 보충해줘? 누구를 동격 관계로 보충해줘? 그를. 그렇죠. they가 아니야. 그야. they가 탐이 아니라고. 목적어인 힘이 바로 탐이죠. 그렇죠? 얘가 지금 힘을 보충해주는데 힘의 자격과 신분을 동격 관계로서 보충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탐은 명사예요. 품사는 명사지만 문장에서의 쓰임은, 자, 목적어를 보충해주니까 뭐야? 이게 바로 목적격 보호입니다. 목적격 보호, OC. 알겠지? 이게 그 유명한 몇 형식? 오형식 구조라는 얘기야. 간단하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도 뭐가 올 수 있어? 뭐가 올 수 있을까? 당연히 얘처럼 명사가 올 수 있고 또 형용사도 올 수가 있겠죠, 당연히?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우리 오형식 구조에서 목적격 보호는 그렇다면 누구랑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야? 주어랑 관계가 있는 거야? 목적어랑 관계가 있는 거야?
목적어랑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격 보호라고. 알겠어요?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이니까 목적어와 관련성이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해. 그리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어떤 품사만이 온다? 명사와 형용사 이런 아이들이 온다. 이해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거를 오형식이라고 한다. 오형식 문장이라고 한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 이 문장 읽어봐. 선생님이 지금 방금 설명했던 콜 AP죠. 우리 2학년 때 배웠지? 여기서 목적격 보호가 뭐야? max야, max. 목적어는 뭐야? our dog이 되죠? 근데 our dog과 max가 서로 동격이죠? 그래서 이 max가 our dog을 보충해줍니다. 동격 관계로서 보충을 해주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 문장 한번 읽어봐봐. 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다. 그 임무가 불가능하다고. 여기서 불가능한 거는 어떤 거야? 그 임무지? 얘가 impossible이 앞에 있는 미션을 지금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미션의 상태를 보충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impossible 원래 품사가 뭐야? 형용사죠. 명사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올 수 있고 또 형용사도 목적격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지? 어쨌든 명사가 오나 형용사가 오나 그 얘네들이 큰 틀에서 앞에 있는 목적어를 보충해준다라고 하는 건 동일합니다. 근데 좀 세분해서 이야기하자면 명사 목적격 보호가 오면은 동격 관계로서 보충을 해주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형용사 목적격 보호가 오면은 앞에 있는 목적어의 상태를 서술해줌으로써 보충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명사 목적격 보호가 오면 앞에 있는 목적어랑 무슨 관계가 성립이 돼? 동격 관계. 형용사 목적격 보호가 오면 앞에 있는 목적어를 상태를 보충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 주격 보호와 목적격 보호 비교를 해놨어. 이거 선생님이 다 얘기했던 부분이지? 자, 요 예문 보면 the water keeps cool. 그 물이 시원하게 그렇게 유지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keeps라고 하는 자리에 is 써도 되잖아. 그치? 이런 것들을 이형식이라고 그래. 보통 이형식 동사들은 그 자리에 비동사를 갖다가 탁 대체해 놔도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보통 이형식 동사야. 그냥 the water is cool 하면은 그냥 그 물이 시원하다야. 그런데 is란 동사 대신에 keeps라는 동사를 쓰면 그 상태가 유지된다는 느낌이라고. 알겠지? 그래서 그 물이 시원하게 유지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 cool이 보충해주는 단어가 뭐야? water죠? water는 주어지 지금? 그러니까 주어의 상태를 지금 보충해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주격 보호야. 형용사가 주격 보호 자리에 온 거야. 알겠죠?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거, 자, 읽어봐봐. 오케이. 자, 물이 유지시켜주는데 이번에는 유지시켜주는 대상이 뭐야? 유지시킨다라고 하는 이 타동사의 대상이 뭡니까? 누구를 유지시켜? 나를. 그렇지. 얘가 목적어야. 그리고 뒤에 형용사가 떡하니 들어왔는데 얘는 바로 목적격 보호가 되겠죠. 형용사가 보호 자리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목적격 보호는 지금 주어랑 서로 관련성이 있는 거야? 목적어랑 관련성이 있는 거야? 그렇지. 목적어랑 관련성이 있는 거지. 시원한 거는 워러야 아니면 미야? 미라고. 그치?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이 나를 시원하게 유지시킨다는 뜻이야. 알겠죠? 이 문장하고 이 문장 완전히 틀린 문장이지. 그치? 자, 밑에 있는 문장은 우리 오형식 구조의 문장이라고 한다. 여기서 이 쿨이 바로 형용사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왔고 앞에 있는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해준다. 누가 시원하냐? 내가 시원한 거야. 그래서. 알겠죠? 이게 그 유명한 오형식 구조다. 자,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봐. 아까 선생님이 자, 우리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큰 틀에서 뭐가 온다? 어떤 품사? 명사와 형용사가 온다고 그랬지? 근데 내가 아까 어떻게 얘기했어? 얘네들 친구들도 좀 비스무리한 애들도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쵸? 그러면은 자, 우리 투부정사 올 수 있을까?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올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올 수 있죠. 왜냐하면은 투부정사라고 하면 원래 동사인 아이를 이렇게 명사적인 쓰임으로 바꿔주는 애들이잖아. 그치? 그래서 부정사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정하여지지 않은 품사로 바꿨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원래 동사였던 애들을 명사, 형용사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야. 당연히 얘네들도 명사나 형용사의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투부정사도 이론적으로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자, 명사가 오는 케이스, 그리고 형용사가 오는 케이스,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 명사가 올 때는 둘 다 어차피 보충을 해준다는 건 동일한데, 세부적으로 봤을 때 명사가 왔을 때는 어떤 관계로서 보충을 해준다? 동격 관계.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그 남자를 영웅으로 만들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밑에 형용사 보호가 왔을 경우에는 앞에 있는 목적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보충해 준다고 그랬어. 그래서 you should keep the food fresh. 너는 자 유지시켜야만 합니다. 그 음식을 fresh하게. 형용사 목적격 보호가 온 거죠? 오케이. 자, 오형식에서 우리 made라는 동사 한번 보자. made라는 동사는 자 예를 들어서 he made 자, 하나 문장, 여기 위에 있는 문장은 he made his son a toy야. 밑에 있는 문장은 he made his son a doctor야. 어떤 게 오형식이고 어떤 게 사형식일까? 위에 게 사형식이고 아래 게 오형식이죠? 잘 들어. 사형식의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는 둘이 무슨 상관이 있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 뭐 한 녀석이 한 녀석을 보충해줘? 그래 안 그래? 안 그러죠? 완전히 별도의 사물이나 사람이야. 알겠지? 간목, 진목은. 그런데 오형식 구조에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특히 그 목적격 보호가 명사로 왔어. 그럼 명사 이렇게 오겠지. 그러면은 그 앞에 나온 목적어 명사와 뒤에 나와 있는 목적격 보호 명사는 자, 오형식 구조에서는 바로 관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관계로서? 동격 관계로서. 알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his son과 toy, his son과 doctor. 동격 관계로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어떤 거야? 아래 거죠. 이거를 만약에 동격 관계로 해석을 해줬다? 이게 지금 사형식으로 똑바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오형식으로 해석을 해줬다? 그렇게 되면은 그는 뭐야? 이 그는 완전히 뭐 좀 뭐야 이게 그는? 그는 무슨 마법사 같은 사람이야? 그는 그의 아들을 장난감으로 만들었다. 뭐 이거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는 그의 아들에게 장난감 하나를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사형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건. 알겠지? 여기에서 his son과 a toy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거야. 이게 동격이 아니라고. 그런데 밑에를 보면은 이걸 만약에 사형식으로 해석해봐. 그러면 그는 뭐 하나님이야? 그가 만들어 주었어. 그의 아들에게 의사 한 명을 만들어 주었다. 뭐 아니죠. 그거는 이건 어떻게 해석해? 그는 그의 아들을 의사로 만들었다. 열심히 뒷바라지 하셔서 의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동격 관계가 성립이 되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오형식 구조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독해를 할 때 이건 되게 단순하게 단어들로만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되게 단순한 구조지만 사실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되게 복잡한 구조로 오형식이 나오는데 자 그때 이렇게 주어, 동사, 명사 이런 구조가 나올 거라고. 명사 구조가 나오는데 그 명사와 명사의 관계가 전혀 관련성이 없다라면 그때는 사형식으로 해석해 주는 게 맞고 이 명사가 서로 동격의 관계가 더 자연스럽다면 그때는 오형식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형용사 목적격 보호가 나오면 이게 형용사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보호의 자리에 너희들 부사 올 수 있어 없어? 부사 올 수 있어 없어? 못 오죠? 그러니까 보호의 자리에 형용사냐 부사냐 많이 물어보는 패턴이지 반드시 이렇게 형용사가 옵니다. 아까 선생님이 서두에 얘기했지만은 우리 보호의 자리에는 명사와 형용사가 올 수 있는데 자 누구도 올 수 있다? 투 부정사도 당연히 올 수 있습니다. 왜? 그 근거가 뭐야? 투 부정사는 동사를 명사나 형용사처럼 만들어준 거다. 알겠죠? 그래서 투부정사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문장을 읽어봐. My parents want me to exercise. 자, 우리 부모님은 원하신다. 내가 운동하기를 원하신다. 지금 선생님 마음과 똑같네, 지금. 우리 부모님은 내가 운동하기를 원하신다. 알겠죠? 이럴 때 누가 운동하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운동하는 거야? 내가 운동하는 거야? 내가 운동하는 겁니다. 내가. 자, 이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호야. 지금 투부정사 자리에 목적격 보호가 왔어. 따라서 누구랑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거야? 주어야? 목적어야? 목적어랑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거야.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거야. 근데 아까 명사 보호가 오면은 목적어랑 동격 관계로 보충을 해주고 형용사 목적격 보호가 오면은 목적어의 성질 상태를 보충해 주고 있죠. 근데 투부정사 목적격 보호가 오면은 보충을 해주는데 디테일하게 표현하자면 어떤 관계로서 보충을 해주나?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
이거를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무슨 관계? 주술 관계. 주술 관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주어와 서술어 관계야. 누가 운동하는 거야? 내가 운동하는 거야. 이게 은는이가 붙어서 자연스러우면 그게 주어,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서술어. 이 관계를 우리는 주술 관계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내가 운동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는 원해. 내가 운동하기를. 알겠어요? 이게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다. 우리 엄마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자, 위의 문장은 My parents want to buy this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몇 형식이야? 몇 형식? 3형식이죠. 그쵸? 우리 부모님이 원해. 뭘 원해? 이걸 사기를 원해. 우리 부모님이 이걸 사기를 원하셔. 이거죠. 그치? 여기서는 my parents가 주어고 want가 동사고 to buy this가 이것을 사다. 이게 목적어입니다. 알겠죠? 이 want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대표적인 동사잖아. 그렇지? 누가 사는 거야, 여기서? 누가 사는 거야? 내 부모님이. 알겠죠? 내 부모님이 사는 겁니다. 누가 사는지를 우리가 굳이 써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써줄 때는, 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이런 거 써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왜냐면은, 이렇게 주어의 자리에 my parents라고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사는지를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읽는 사람이, 혹은 듣는 사람이, 당연히 우리 부모님이 사는 거겠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온 3형식 구조라고. 알겠지?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거, 자, my parents want me to buy that.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buy that. 자, 이렇게 들어가면 이때는 누가 그걸 사는 거야? 내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내가 그걸 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알겠죠? 이게 바로 투부정사 목적격 보호가 와서 앞에 있는 목적어랑 무슨 관계가 성립이 돼? 주술 관계가 성립이 되는 형태야. 그러니까 내가 사기를 원한다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 밑에 보면은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형용사를 써야지 부사는 올 수 없다. 그래서 I believe him honestly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치? 요 사항을 이야기를 했고. 자, 요거 한번 볼까? 여기 이제 목적격 보호에 동그라미 쳐보자. 자, 1번. 자, 한번 목적격 보호 뭐야?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목적격 보호가 뭐야? true. 자, 품사 형용사가 목적격 보호로 왔죠? 자, 일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자, consider는 그냥 생각하다로 해석해주면 돼. 일부 사람들은 생각해. 그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알겠죠? 자, 그 다음 문장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자, 여기서 목적격 보호는 뭘까? 오케이. 그래서 대부분의 축구 팬들은 그 선수를 그 축구의 제왕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서는 무슨 목적격 보호가 왔어? 명사 목적격 보호가 왔고 앞에 있는 the player랑 무슨 관계? 동격 관계가 성립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3번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자, 여기서 목적격 보호가 뭐야? to behave nicely지? 그치? 그럼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왔지?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온 거야. 그래서 누가 좀 아주 바르게 행동을 해야 돼? 그녀의 자녀들이. 됐죠? 그래서 이거랑 무슨 관계가 성립이 돼?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랑 주술 관계. 그녀는 언제나 그녀의 자녀들에게 좀 이렇게 나이슬리하게 행동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tell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라고 얘기하다. 알겠지?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문장 읽어봐봐. they 시작. 여기서 목적격 보호가 뭐예요? 그렇지. 형용사 목적격 보호가 온 거죠. 그 높은 파도가 매우 위험하다고 그들은 생각했다. 그 다음에 5번 한번 읽어봐. he 시작. 여기서 목적격 보호가 뭐야? to wait for a while. 잠시 기다려라. 누가 기다려야 돼? 그야 아니면 커스터머야? 그렇지. 그 고객들이 기다리라고 ask도 요청했다. 자, 이게 ask 목적어 투부정사입니다. 그럼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라고 요청하다라는 뜻이야. 묻다가 아니야. 알겠죠? 다들 잘 하고 있구만.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이과의 우리 핵심 어법인 사역동사. 사역동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오형식 구조. 왜 사역동사가 나왔는데 오형식 구조를 설명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자, 잘 들어봐. 아까 선생님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사 올 수 있다 했지? 그리고 형용사 올 수 있다 했지? 그리고 투부정사도 올 수 있다 했지? 근데 너희들 부정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동사를 정하여지지 않은 품사로 바꿔준 게, 정하여지지 않은 품사의 쓰임으로 바꿔준 게 부정사인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 부정사는 두 종류가 있는 거야. 투부정사가 있고, 투가 없는 원형 부정사가 있습니다. 알겠죠? 얘네들 쓰임은 똑같아. 쓰임은 다 그 목적격 보호 자리에 그래서 올 수 있는 거야. 누구도 투부정사가 올 수 있듯이 누구도 원형 부정사도 목적격 보호 자리에 올 수 있어. 그냥 형태가 틀릴 뿐이야. 원형 부정사는 그 동사 원형 형태로 들어갑니다. 투가 생략되니까. 투가 없어지니까.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도 뭐가 또 올 수 있다 지금? 원형 부정사도 올 수 있다. 근데 어쩔 때? 바로 오형식 구조의 그 동사란 놈이 지각동사, 사역동사일 때 원형 부정사 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와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각동사, 사역동사인데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자, 요 문장 한번 읽어봐봐. 자, 이게 이제 우리 사역동사라고 하는데 사역동사는 let, have, make. 근데 사역이라는 의미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끔 하다. 혹은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끔 시키다.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made가 사역동사로 쓰였어. 이 made는 자,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로 만들다. 이런 식으로 오형식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처럼 사역동사로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끔 하다. 이렇게 쓰이기도 하는 거야. 여기서 지금 수지는 내가 그녀를 따르도록 시켰다. 그녀를 따르도록 했다. 이런 의미라고. 알겠죠? 누가 그녀를 따르는 거야? 내가, 목적어가. 알겠지? 그 선생님이 아까 원형 부정사나 투부정사나 그 형태가 틀릴 뿐이지 쓰임은 동일하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우리 원형 부정사가 왔는데 그렇다면 앞에 있는 목적어랑 무슨 관계? 주술 관계라는 사실은 동일한 거야. 아까 투부정사가 왔을 때랑 동일한 거야. 주술 관계는. 누가 그녀를 따러? 수지야? 아니면 나야? 내가 따르는 겁니다. 알겠어? 내가 그녀를 따르도록 시켰다. 그녀를 따르도록 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이렇게 사역동사가 왔기 때문에 반드시 원형 부정사를 써줘야지 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면은 틀려. 이게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잖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읽어봐봐. 자, 여기 let, have, make의 had. 너희들 그 have가 사역동사라는 거 let, have, make 사역동사 이거는 참 잘 외우는데 막상 have가 뭐 형태가 had로 바뀌어서 과거 시제로 문장에 왔다거나 하면 얘가 사역동사라고 하는 걸 깜빡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치? have가 뜻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근데 사역동사입니다. 알겠죠? have, 목적어, 원형 부정사 이렇게 오면 이거 사역동사야. have. 됐어? 그들은 하게끔 했다. 그 아이들이 밖에서 놀게끔 했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밖에서 놀아? 그 아이들. 여기 투부정사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됐어요? 여기 let 동사는 안 들어갔는데 let도 당연히 사역동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she let her sister She let her sister wear her dress 이렇게 썼어요. 자, 이 문장에서 목적격 보호가 뭐야? 그렇지. wear her dress가 되겠지? 이게 원형 부정사가 왔잖아. 그치? 그리고 누가 그녀의 드레스를 입는 거야? 그녀야 아니면 그녀의 여동생이야? 그녀의 여동생이. 이 시제는 여러분 현재일까 과거일까? 과거. 그래. 과거인 이유는? 그렇지. 이게 현재 시제라면 주어가 3인칭 단수기 때문에 뒤에 s를 붙였어야지. s 없잖아. 그러니까 과거 시제야. let은 바로 현재랑 과거랑 동일하죠. let. 그치? 이건 과거 시제입니다. s가 없기 때문에. 그녀는 허용했다. 허락했다. 자, 내가 지금 허락했다라고 그랬어.
원래 이제 사역동사입니다. 레슨. 그래서 원형부정사가 왔는데 사역동사로 해석을 하면은 그녀는 그녀의 여동생이 그녀의 옷을 입도록 했다. 입도록 시켰다. 이런 의미지만 레슨 그 중에서 약간 허가의 의미가 강해. 허용의 의미가. 알겠죠?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여동생이 그녀의 옷을 입도록 했다. 이 말은 허락했다 정도의 느낌이야. 됐어? 오케이. 자, 근데 얘를 그러면은 우리가 let이 아니라 뭘로 바꿀 수 있어? 허락하다는 allowed로 바꿀 수 있죠? allowed로 바꿨어. allowed sister로 바꿨어. 자, 그러면은 where야, to where야? to where라는 사실입니다. allow는 사역동사 let, have, make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allow는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대표적인 동사입니다.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알겠지? 근데 두 개의 의미가 똑같다. 똑같다. 이게 허락해준다, 허용해준다 이 정도의 의미다. 알겠어요? 우리 유명한 영화 중에 그 Let It Go 이거잖아. Let It Go. 겨울왕국. 그치? 어? 이거 이 let이 사역동사기 때문에 이 다음에 원형 쓰는 거야. 그게 그냥 가도록 둬라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자, 이게 사역동사였고 지각동사는 보다, 듣다, 느끼다 뭐 이런 애들이에요. 보다 계열의 watch, see 얘 말고 또 뭐가 있을까? 보다 계열의 look at이 있겠지. look at. 듣다 계열의 hear 얘 말고 뭐 listen to도 있을 겁니다. listen to. 그다음에 느끼다 feel. smell도 이 형식으로 쓰일 때 smell은 이제 주어가 어떤 냄새가 나다란 뜻인데 smell이 우형식으로 쓰이면은 목적격 보호가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다라고 냄새를 맡다란 뜻이야. 그때는. 알겠죠? 이런 것들이 지각동사로 쓰인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heard가 지금 hear의 과거니까 지각동사지. 그 일부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쓰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그녀는 보았다. J가 playing the piano.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을. 선생님 이거 이상하네. 이거는 뭐야 지금? 현재 분사가 지금 목적격 보호 자리에 왔지? play가 와도 괜찮아. 원형이 와도 괜찮아. 원형 부정사가 와도 괜찮아. 알겠지? 그런데 현재 분사가 올 수도 있어. 특히 지각동사는 현재 분사 목적격 보호가 굉장히 많이 와. 지각동사는 현재 분사 목적격 보호가. 알겠죠? 근데 선생님 그럼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현재 분사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오는 케이스는 도대체 뭡니까? 자, 명사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오면, 자, 명사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오면 무슨 관계? 동격 관계로 보충해 준다고 그랬지? 그리고 우리 형용사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오면은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해 준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현재 분사가 왔어. 현재 분사. 자, 분사라고 하는 아이는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동사를 형용사적 쓰임으로 바꿔준 거야. 알겠죠? 동사를 형용사적 쓰임으로 바꿔준 게 분사야. 그러니까 얘 원래 뭐라고 해야 돼? 우리 동사를 명사적 쓰임으로 바꿔준 거 동명사라고 하듯이 원래 동사를 형사적 쓰임으로 바꿔주니까는 뭐라고 부르면 좀 편해. 이게 동형용사 하면 좀 좋잖아. 그치? 동형용사 하면 될 건데 왜 그냥 굳이 분사라고 하느냐? 얘네가 나눠지기 때문에. 이게 동사를 형용사적 쓰임으로 바꿔준 건 맞는데 얘네가 두 개로 나뉘어져. 그래서 그게 현재 분사, 그리고 과거 분사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냥 분사라고 하는 거야. 사실 동형용사지. 동사를 형용사적 쓰임으로 바꿔준 거니까. 알겠어? 그러면 현재 분사는 그리고 과거 분사는 어떤 의미길래 나눠주느냐. 자, 동사를 형용사처럼 바꿔줄 때 거기에 능동과 진행의 의미를 더해서 바꿔줬다라면 그거는 현재 분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동이나 그 완료의 의미를 더해서 바꿔줬다라면 그건 우리는 과거 분사라고 한다는 거야. 알겠어요? 자, 현재 분사에서 우리 능동과 진행의 의미가 무슨 말이니? 능동과 진행의 의미가 예를 들어서 우리 learning boy 이렇게 썼어. learning boy 하면은 지금 learn이라고 하는 게 원래 동사지, 그치? 근데 얘가 learning이 되면서 boy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쓰임이 바뀐 거야. 형용사처럼 바뀐 거죠. 그리고 이 꾸밈을 받는 boy와 learn이라고 하는 원래 동사였던 아이와의 관계를 생각해봐. 그 소년이 달리는 거죠? 그쵸? 이게 바로
능동관계라고 하는 거야. 우리 주어와 서술어 관계, 아까 얘기했던 주술관계가 성립되는 걸 우린 능동관계라고 그래. 원래 능동관계라고 하는 것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우리 능동관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동관계라고 하는 것은, 수동관계, 뭐 쓸 자리가 없네. 여기다 쓰자. 이 수동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서술어와 그 뒤에 붙는 목적어와의 관계를 우리는 수동관계라고 한다. 알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러닝 보이 하면은 소년이 달리는 거야. 이런 걸 능동관계라고 해. 그리고 지금 달리고 있는 소년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그 행위를 하고 있다. 진행 중이라고 하는 진행의 의미가 더해진 거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러닝 보이 하면 이렇게 달리고 있는 소년, 이런 거를 우리 현재 분사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럼 탐이라 불리우는 소년이야. 탐이라 불리우는 소년. 이렇게 뒤에서 앞에 있는 보이를 꾸며줍니다. 그러니까 명사를 꾸며주니까 이게 원래 형용사지. 근데 원래 콜이라고 하는 아이는 동사잖아. 부르다. 그치? 근데 이 콜이라고 하는 이 동사였던 아이가 지금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가 어떤 쓰임으로 바뀐 거야? 형용사의 쓰임으로 바꾼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분사입니다, 지금. 자, 분사인데 이 보이와 콜의 관계를 생각해봐. 콜이라고 하는 거, 부르다라고 하는 것과 소년의 관계를 생각해봐. 소년이 불러? 아니면 누군가가 소년을 불러? 그렇지. 이게 무슨 관계야? 이게 바로 동사, 즉 서술어와 목적어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동사와 목적어의 관계를 수동관계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뭐가 와야 되겠어?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뭐가 와? 과거분사가 오는 거야. 과거분사 수동. 그리고 지금 막 부르고 있는 게 아니야. 이미 불려지는 거야. 과거부터. 그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행위가 완료됐다 해서 완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갖고 있고 과거분사들.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분사라고 하는 애도 당연히 우리 동사를 형용사처럼 만들어줬기 때문에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 보호의 자리에 올 수 있다 없다?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얘처럼 올 수 있는 거야 지금. 얘처럼 올 수 있잖아. 얘처럼. 이 문장 한번 읽어봐봐. 오케이. 자, 주는 들었다. 아이들이 소리치고 있는 것을. 자, 누가 소리쳐? 준이야, 아이들이야? 아이들이 소리치고 있죠. 지금 shout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왔어. 그리고 children을 보충해 줍니다. 어떤 관계로 보충해줘? 능동과 진행의 관계로. 아이들이 소리쳐. 이게 주어 동사 관계지. 이런 관계를 능동관계라고 그랬어. 그리고 지금 소리치고 있는 거야. 그 행위가 진행 중이야. 이게 진행의 의미라고. 알겠어요? 이렇게 현재 분사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다. 특히 지각동사일 때는 이렇게 현재 분사 목적격 보호가 굉장히 많이 와. 근데 이 자리에 그냥 shout라고 원형을 써도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된다. 지각동사 목적어 원형 이렇게. 알겠죠? 그 대신 뭐가 들어가면 절대 안 돼? to shout가 들어가면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랬잖아 내가. 지각동사 뒤에 투부정사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해됐어? 오케이. 이제 마지막 목적격 보호 자리에 또 뭐가 올 수 있어 우리? 뭐가 올 수 있어? 과거 분사도 당연히 올 수 있죠? 과거 분사도 우리 동사를 형용사처럼 만들어준 거야. 동사를 형용사처럼 만들어줄 때 거기에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더한 거다. 알겠죠? 자, 요 문장 그 다음에 읽어봐봐. 나는 들었어. 지각동사 아싸 그러면은 콜이겠네, 원형이겠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이게 콜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이게 원형 부정사는 투부정사와 쓰임이 동일하다고 그랬어. 그쵸? 그러면 앞에 있는 목적어랑 무슨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된다니까? 주술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내 이름이란 내가 막 불러 뭐를? 말이 돼 안 돼? 내 이름이 불리움을 당해. 불리움을 당하니까 여기서 우리 주술 관계가 성립이 되는 콜이라던가 혹은 주술 관계가 꼭 능동 관계라고 그랬어. 근데 콜에다가 그런 능동관계의 진행까지 더하면 컬링이 되는데 이런 게 들어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야. 이건 기본적으로 주술관계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럼 잘 생각해봐. 내 이름이 불리움을 당하니까 원래는 콜 마이 네임이야. 콜 마이 네임. 그치? 누군가가 somebody가 콜 마이 네임 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동사랑 목적어 관계잖아. 그치? 콜 마이 네임이니까. 이렇게 동사와 목적어 관계를 우리 수동관계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갖고 있는 과거분사가 들어가는 거야. 과거분사가. 알겠지?
그래서 나는 들었어. 내 이름이 불리우는 것을. 이렇게 들어갑니다. 과거 분사도 이렇게 목적격 보호 자리에 당연히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투부정사 아까 올 수 있다고 그랬지? 투부정사 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럼 무슨 관계? 주술 관계라고 그랬죠? 요 문장. 그 다음에 읽어봐봐. He asked her to come to the concert. 그는 요청했다. 자, ask 요청했다. 그녀가 come to the concert. 콘서트에 오라고. 그녀가 오는 거야. 주술 관계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사역동사.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사역동사입니다. made. 자, 읽어보자. 오케이. 우리 엄마가 시켰다. 하게끔 했다. 이게 사역동사죠. 내가 뭐 하도록? garbage. 쓰레기를 밖에다가 내놓도록 했다. 이런 뜻이죠. 밑엔 지각동사지? 지각동사 원형 올 수 있죠. 당연히. 그 다음 거 읽어봐. 나는 보았다. 제이슨이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을. 여기서 play가 들어가도 되고 또 뭐가 들어가도 돼? 똑같이 주술, 즉 능동의 의미와 진행의 의미가 더해진 playing이 들어가도 됩니다. 그럼 약간 진행의 의미가 능동이 곧 주술 관계니까 그 능동과 주술 관계라는 건 동일하고 플레이가 오나 플레잉이 오나 거기에서 약간 진행의 의미가 조금 더 더해진 게 플레잉이야. 그래서 굳이 해석을 하자면은 플레잉이 왔을 경우에는 나는 제이슨이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 정도입니다. 알겠어? 그게 지각동사. 사역동사. 뭔지 알죠? 이제 자, get은요. 의미는 사역이야. get은 이렇게 시키다, 하게끔 하다라는 의미는 사역인데 얘는 특이하게도 투부정사를 씁니다. 이거 주의해야 돼. 알겠지? 이거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거를 to call you로 해야지 이걸 call you로 하면 안 된다. 어떻게 외워야 돼? 그러니까 사역동사는 let, have, make야. 걔네들만 사역동사야. get은 의미는 사역이지만 get 말고도 많어. 이게 시키다라는 막 강요하다, 시키다라는 그런 개념의 오형식 동사들이 get 말고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시험에서는 항상 get이 많이 나와요. get도 이게 시키다라는 의미의 사역의 의미지만 얘는 투부정사를 반드시 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help는 이렇게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끔 돕다란 뜻인데 help는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둘 다 목적격 보호 자리에 쓰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외워야 돼. 돕다. 돕는 것은 뭐 막 차별하면서 도우면 안 되지. 그치? 뭐 잘생겼다고 도와주고 못생겼다고 안 도와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차별 없이 help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와도 되고 원형부정사가 와도 된다. 알겠어요? 이게 우리 오형식의 답니다. 이것만 알면은 뭐 오형식은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현재 분사가 오는 것까지 선생님이 얘기했지. 그 다음에 이제 과거 분사가 와도 된다는 겁니다. 요 문장, 요 문장 한번 읽어보자. 요 문장. 앤디 시작. 스멜이 타동사로 쓰이면은, 자, 오형식은 당연히 타동사가 들어가죠. 왜?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스멜이 타동사로 쓰이면은 어떤 냄새가 나다가 아니라 냄새를 맡다야. 알겠죠? 그래서 앤디는 냄새 맡았다. 뭐, 그 치킨이 지금 구워지고 있는 것을. 자, 로스트는 무엇을 굽다. 치킨이 뭔가를 구워 아니면 지가 구워짐을 당해. 그러니까 이거는 동사와 목적어 관계라고. somebody, 누군가가 로스트 치킨 하는 거야, 지금. 그치? 이게 동사 목적어 관계. 이런 거를 우리 수동 관계라고 하는 거라고. 그치? 그래서 수동 관계를 나타내는 바로 과거 분사가 온 겁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get 동사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의미는 사역이지만, 투부정사를 쓴다. 매일 시험에 나오는 거. 여기 이제 원형부정사 나오면, 요번에도 시험에 나올 거야, 아마. 3학년 우리 시험에도. 투부정사를 반드시 써야 된다. help는 둘 다 쓸 수 있다. 까지 얘기했죠? 됐어? 1번에는 고야, 투고야. 고죠? 렛이 무슨 동사? 딱 보면 나오잖아. 이거 사역동사, 고. 얘는 join이야, to join이야? to join. get 동사는 의미는 사역이지만 투부정사를 쓴다. 얘는 dance야, dance야. dance죠. 이거는 여기서 무슨 3인칭 단수동사가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지. 여기서 watch, 지각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원형부정사 이렇게 쓰입니다. 여기 이제 help 이거 짐 다음에 making 이거 맞아 틀려. help는요 분사는 목적격 보호를 안 취해. help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이런 애들이 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거 to make로 하든지 아니면 그냥 make로 하든지. 2번은 뭐가 틀렸나?
showed를 어떻게 고쳐야 돼? 그냥 show로, 원형으로. 그 다음에 3번은 어떻게 고쳐? to play를 play로, 지각동사니까. 그 다음에 4번은 어떻게 고쳐? had 다음에. by로. had가 이게 무슨 동사라고? 사역동사. 이거 사역동사라는 거 had 나오면 너희들 사역동사를 깜빡하는 경우가 있어. had 사역동사야, 여기서. get이야, get. 5번은 get이야. 자, speak이야, to speak이야. 근데 의미는 사역이라고 그랬죠? 그렇게.